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이규원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규현 학생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다음 주에 네.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걸 계획을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베트남 다낭. 아, 그래요? 네. 다낭이 그렇게 좋다던데. 네, 우리 꾸기 형님 베트남 여행 좀 다니시지 않았나요? 네, 다낭 빼고 다 가봤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규현 학생이 다낭 갔다 온 거를 우리 꾸기 형님한테 얘기해 주면 네, 좋습니다. 자, 취업 부탁해 이제 시작해야겠죠. 자,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저인 줄 알았어요. 네. 내실래요? 아니요. 아, 내고 싶으면 내셔도 저도 돼요. 공부해야죠, 계속. 네,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냅니까?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우리 산악인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곳으로 아시아 대륙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산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에베레스트, 2번 히말라야, 3번 로키, 4번 알프스. 규원 학생 눈빛이 많이 불안했는데. 아니요, 저는 확실하신가요? 2번. 2번 네, 히말라야. 히말라야. 오, 정답인가요? 정답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다른 곳에 있죠? 그렇죠. 로키는요, 북아메리카 서부를 남북으로 뻗은 약 4,500km의 대산맥을 말하고요. 히말라야는 인도 대륙 북쪽에서 중앙아시아 고원 남쪽을 동서로 길게 연결하는 만년설의 산맥으로 총 연장 2,500여 킬로미터의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에 이어 각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도로주행과 공중비행을 모두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드론카. 자율주행? 자율주행. 아닙니다. 이름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이게 영어인데요. 네. 말 그대로, 이게 너무 쉬운데. 스카이카! 아닙니다. 나르는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IM카? 나르는 자동차. 나르는 플라이카. 정답입니다. 네. 나는 자동차로 들었거든요. 네. 플라잉카. 네. 근데 진짜 이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억진 것 같아요, 이건 좀 플라잉카. 아니 미국은요 이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플라잉카 상용 제품 예약 판매에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도로에서 만날 수 있고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도 앞다퉈 개발하고 있습니다. 플라잉카는 일반 도로 주행과 비행을 함께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비행기 조종 면허 둘 다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의 미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규현 학생 난이도 어땠나요? 저번 문제. 1번은 되게 쉬웠던 것 같고요. 네. 2번은 너무 처음 듣는 거라서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 퀴즈 우리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국내 우량 금융자본인 신한금융그룹의 100% 자회사로 1973년 효성증권으로 설립돼 2002년 신한증권과 합병, 2009년에 지금의 신한금융투자사로 출범했습니다. 1998년 국내 은행 최초로 해외 증시 상장 업무를 수행했고요. 독자 전산망을 가동해 한국 최초 선물 중개 회사를 설립, 2008년 국내 최초 신탁 상품 온라인 거래를 오픈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해외 직접 투자 중개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 등 공기업 금융거래사로 선정됐고요.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 지배 및 재무 구조와 선진 경영 기법을 결합해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 하면은 금융업계의 주요 기업이고 취준생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우리 규현 학생 신한금융 당연히 알고 계시죠?
사실 저는 금융계 쪽을 잘 모르는데 네. 저희 집에 있는 또 한 명의 취준생, 제 친언니가 네.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언니한테 물어보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시간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1년간 신한금융투자에 관해서 29,46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기업들 중에 빅데이터 없으면 이제 뭐 주식이나 증권 관련 그 연관어를 떴는데 이제는 이제 대놓고 나옵니다. 이 연관어 1위가 투자고요. 주가, 매수, 목표, 시장, 뭐 실적, 이익, 영업, 종가, 영업이익, 뭐 증권, 증시, 매출액 이런 단어들이 이제 보통 증시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인데 대부분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미래에셋대우나 하나금융투자 같은 또 다른 라이벌 그룹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성장이나 매출,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도 또 어떤 애널리스트를 선택하느냐가 이제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몫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률을 높게 낸 애널리스트는 누구이고 또 어떤 종목들을 추천해 주는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뭐 주식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관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신한금융투자는 채용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타 금융기관과 좀 유사한데요. 뭐 서류 전형을 거치고 나면 이제 필기 전형을 보게끔 되어 있고 올해부터 이제 대부분의 이 금융 기업들이 이제 NCS와 관련된 필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면접에서는 직무 적합성 면접을 보고 있고 2차 면접에서는 이제 임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 단계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볼까요? 상국이요. 우리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로봇에게 자산 관리를 맡긴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요즘 뭐 인공지능 로봇이 없는 분야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 관리도 로봇이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쌤 이거 뭐 확실하게 잘 합니까 로봇이? 일단은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 관점에서도 뭐 원가 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이렇게 로봇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기업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뭐 투자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던 다양한 지표들을 본인의 의사결정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뭐 파생이라든지 관련된 투자를 진행할 때 지표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PBR이나 뭐 ROE가 어쨌든 뭐 이 회사의 퍼가 어쨌든 과거 10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개개인이 다 분석하는 건 불가능한데 이 엠폴리오라는 이런 로봇 자산 관리 시스템 자체가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와 이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객들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고 그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신한금융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증권계에서 이렇게 로봇 자산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사실 여기 연봉이 좀 센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자, 플래닛이 올해 10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9,804만 원입니다. 네, 사원 3,928만 원, 대리가 6,037만 원, 과장이 7,233만 원, 차장이 8,826만 원, 그리고 부장이 9,016만 원을 받고 있어서 역시나 높은 연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한금융투자에 또 입사를 하려면 또 스펙 궁금할 텐데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좀 상위권 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입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이제 금융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대해주는 뭐 변호사, 회계사, 뭐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전문 자격증 등을 우대를 좀 해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 아까 규현 학생 언니분은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샵!
주식 재밌게 한다 샵 SNS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사실 뭐 이게 좀 어렵고 골치 아픈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근데 특히 해외 주식이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신한에서는 좀 더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우리 SNS 주식 투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SNS를 어떻게 주식을 하는 걸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신한금융투자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제공하는 쉽고 재미있는 그 해외 주식 투자 컨텐츠예요. 그래서 예. 이게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고 20대에서 40대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많이 이제 검색했던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신한금융투자사가 페이스북 계정에다 올린 그런 동영상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마치 SNS 하듯이 한 컷짜리 그림을 보고 환전도 없이 30초 만에 던킨도넛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쉽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형식의 캐릭터인데 신한금융투자의 글로벌 투자 캐릭터가 아만다고 또 신한은행의 캐릭터가 스토리인데 둘이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어떤 회사라든지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투자를 쉽게 하는 방법들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토스 해외 주식 투자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 브랜드죠. 토스가 제공하는 앱에서 간편하게 해외 그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앱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뭐 스타벅스나 애플 원하는 종목만 선택하면은 원화로 환산하는 그 예상 가격을 바로 확인하고 사전 환전 없이 주문을 접수할 수 있게끔. 근데 결국 이것도 어느 정도 공부와 관심이 토대가 되어야겠죠. 무작정 또 이 앱이 쉽다고 해서 마구 투자하다 보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복잡한 과정을 좀 이렇게 SNS라든지 앱을 통해서 간소화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한번 동영상 보시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이런 스마트 주식 투자 방법을 개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20, 40대의 연령층에 있는 우리 뭐 고객군들이 이 SNS에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신한금융투자 입장에서는 그 영업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가지고 계좌를 개설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도 계속해서 그 계좌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스마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한금융투자의 경쟁사가 타 금융투자사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코인 관련된 기업들도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 자체를 주식시장으로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친숙함을 계속해서 이제 SNS로 우리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미리 공부하자 샵 글로벌 프론티어입니다. 기업들이 아마 능력 있는 직원들을 키우는 일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신한은 국내보다는 우리 해외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름하여 글로벌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선발이 되면 해외 현지로 파견이 돼서 그곳 시장을 직접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프론티어가 뭔지 궁금한데요, 전쌤. 이게 이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외 시장에 대해서 알려면 직접 가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현지의 그런 사원들을 급파해가지고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항시적으로 사업 기회를 발굴해서 현재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고요. 현재까지 56명의 직원들이 글로벌 프론티어로 선발돼서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지금 가장 부상하고 있는 그런 신흥 시장이잖아요. 이곳으로 급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시장 조사를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또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정에 맞는 리스크 관리 방안 같은 걸 점검하고 여러 가지 활동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 현지 법인의 우수 인력을 또 서울로 반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 시장에 관해서 좀 직접 분석을 한 것들을 토대로 더 좋은 이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해외 시장의 어떤 특수성을 이해하고 급변하는 이런 변화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인데 결국엔 이제 돈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는 주식이라든지 모든 경제가 그물망처럼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제 따로따로 떼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인재를 급파해서 그 모든 흐름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규원 학생은 글로벌 프론티어 같은 이런 기업의 인재 육성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네, 이런 인재 육성 제도는 마치 직원 복지와 같이 직원과 기업 모두에게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 하반기 공채 특징 중 하나가 금융사들의 채용이 대폭 늘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신한금융투자도 마찬가지겠죠, 강쌤? 네, 맞습니다. 올 하반기에 약 100여 명 정도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공익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기조 자체가 많은 인원들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한이라든지 기타 여러 금융사 이름을 치면 연관 검색어가 비리, 그다음에 이런 부정 채용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지금 금융사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채용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을 때 과거처럼 좀 뭐랄까 좀 합당하지 못한 그런 대우를 받거나 아마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해서 좀 더 밝은 마음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강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취준생분들이 1분 PR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좀 있으면 알려주실까요? 네, 뭐 1분 PR 뭐 가장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은 면접관은 여러분들한테 1분 PR 시키고 서류 보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막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는 1분 PR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뭔가 깔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면접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로서 활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연스러움. 왜냐하면 우리 지원자가 뭔가 암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평가자는 굉장히 우리 지원자에게 선입견을 가져요. 이 친구 뭔가 외워서 이야기한다. 그럼 뒤에 나오는 질문의 답변도 우리 지원자 거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정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를 이 자기소개를 얼마만큼 잘 준비해 왔는지에 따라서 또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은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좀 면접 가기 전에 한 3일 전부터 준비하신 다음에 입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쌤의 말을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죠. 네. 이 신한금융투자의 제품 중 규원 학생이 선택한 제품은 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벌고 있지만 수익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신한 엠폴리오는 전문가와 로봇이 모바일을 통해서 고객의 자산을 쉽게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엠폴리오에는 S플랜과 R플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먼저 S플랜은 당사의 전문가들이 투자 철학이나 분석, 전략에 기반해서 고객의 자산 관리를 쉽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R플랜은 신한금융투자의 로보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 맞춤식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즉 신한 엠폴리오는 고객이 선택한 플랜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자산을 배분해주고 상품과 종목도 선정해주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품 점검과 변경 등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실시간 알림톡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알림톡으로 제안된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추천된 상품이나 종목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없고요. 매매할 시에 0.1%의 수수료만 붙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싶지만 어렵기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 신한 엠폴리오를 통해서 전문가 수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잘 들었습니다.
자, 다들 이 제품에 대한 또 의견 좀 있으시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일단은 예. 투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저도.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살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꾸경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사실 뭐 투자를 해서 다 망해가지고 저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좀 약간 다르게 또 색다르게 또 들으셨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까 우리 강쌤도 지적해 주셨지만 약간 외워서 하는 티가 조금은 난 것 같습니다. 말에 좀 감정을 실을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약간 딱딱한 느낌을 받았고 본인이 일단은 이 내용 자체를 어려워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본인이 파악을 제대로 해서 사실은 쉬운 언어로 좀 풀어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정보를 습득했으면 그걸 그대로 내놓는 게 아니라 한번 내꺼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천천히 이게 어떤 것을 파려는 것이고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좀 찬찬히 뜯어본 후에 그러니까 해체를 시켜가지고 다시 나의 언어로 다시 결합해서 내놔야지. 사실 저도 뭐 이런 주식 투자 잘 모르는 입장에서 또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본인이 어려워하면서 하니까 정말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두 갈씩으로 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눈 후에 조금 본인이 물론 이 회사를 지금 지원하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좀 내꺼화 시켜서 내놓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강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가 앞에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숫자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장기 플랜이 잡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집이라는 게 뭐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엠폴리오를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성공적인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할 수 있어야 좀 더 그 부분에 관심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타 여러 가지 그 서비스에 대한 특징은 사실은 카탈로그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그냥 들이시고 이교원 학생 같은 게 만약 영업 담당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러한 사례에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원자, 우리 고객들의 그 니즈와 유사한데 과거 어떠한 방법 등을 통해서 이러한 기대 효과를 얻은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명확한 그런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제시해 줬다라면 상대방이 좀 더 설득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제 인간관계는 좁고 깊은 편입니다. 보통 영업 분야라고 하면 인간관계가 넓고 두루두루 원만한 사람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좁고 깊은 관계에 익숙한 저는 상대방의 성향이나 내면을 최대한 깊이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많은 분야에는 주어진 시간 내에 상대방의 그런 의중이나 그런 걸 깊이 파악해서 나의 입장을 조금 변형시켜서 대입할 줄 아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증권 영업이라는 직무에 한정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직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본인의 그런 대인관계적 측면의 장점을 어필하시는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일반 금융권과 다르게 증권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불특정 다수를 상대한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몇 명의 타겟팅된 영업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은행에 앉아 있으면 내가 모르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접할 수 있는데 근데 증권사 가보시면 객장에 가보시면 고객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방금 얘기했던 그런 좁고 깊은 대인관계적인 측면이 제가 봤을 땐 이 직무를 가정했을 때 좋은 답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변화나 유행에 민감한 편입니까? 둔한 편입니까? 네, 저는 막 최신 기기를 구입해서 이용하고 그런 얼리 어댑터는 아니지만 사회나 일상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는 변화나 유행에 민감한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 현대사회와 소비자라는 전공 수업에서 트렌드 코리아 2017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사회 현상을 분석해서 시대나 사람의 흐름을 키워드로 재미있게 풀어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때 공부하면서 정말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회 현상이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그 속에 녹아드는 점이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 후로 이런 관련된 정보를 공부하면서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모범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좋은 얘기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은 주장과 사례 그리고 관련 노력이라는 3단계 구조로서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주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분야는 내가 좀 미흡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회에 대한 부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민감한 편이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그리고 현대 사회에 관련된 이 수업에서 이 사례를 이야기함으로써 본인이 관련된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후에 또 관련된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지원자가 이 변화나 유행 이런 부분을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역량들을 꾸준하게 키워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제 분량이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은행에 비해 우리 증권사 근무가 가진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증권사 근무의 가장 큰 특징이 직원의 노력이나 역량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같습니다. 물론 증권사 직원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시장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높이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그런 고충은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실적이나 성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왜 은행이 아니라 왜 증권 쪽이냐에 대한 질문은 사실 굉장히 단골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직원 개개인의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구조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라서 일단은 과연 우리 교원 학생의 생각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증권업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접 지원하는 지원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증권업이 일반 은행에 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든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다만 내가 지향하는 어떠한 철학적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더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하고자 한다라는 좀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나치게 증권은 이게 더 좋아요. 무조건 더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신형 금융투자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규원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항상 금융계 기업이나 은행 기업은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오늘 이제 선생님들 피드백 들으면서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정말 매니아 분들이 많이 준비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직무 관련해서 많은 전문성을 좀 쌓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모든 직무가 다 주식을 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업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좀 뭐랄까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의 투자라든지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업에 좀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후 부탁해 지금까지 신한 금융 투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다른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